나는 확신한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람만의 영역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AI가 기계적인 생산성은 월등히 높여주겠지만 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비슷비슷한 결과물 속에서 어떤 휴먼 터치가 마지막에 더해졌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활용 점정이 필요하다. 이 말은 용을 그린 뒤 눈동자에 점을 찍는다는 뜻으로 어떤 작업에서든 가장 결정적인 일을 마무리할 때 쓰는 의미다. 이런 취지에서 용띠해에 어울리는 이번 책의 부제를 활용 점정의 의미를 담는 Dragon Eyes로 정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책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토끼해를 원만하게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매년 이맘때쯤 트렌드 코리아를 꼭 찾아 읽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1년간의 세상의 흐름을 눈으로 훑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나는 어떻게 그 흐름을 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흐름을 타고 목적지까지 수월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여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띠해에 여러분만의 터치로 활용 점정을 그릴 준비를 하셔서 멋진 여행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재해석 2023년 5월 11일 정부는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종식을 선언했다. 무려 3년 4개월 만에 일상을 되찾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지만 인간관계를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리기 위해서는 고민도 따랐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반갑지만 어색할까 두렵기도 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매서운 추위에 함께 떨고 있는 고슴도치들은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서로를 찌르고 멀리 떨어지면 고립된 상태에서 혼자 추위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 자유로운 친밀감이 필요한 것이다. 그 고민의 결과가 땡친으로 불리는 다양한 친구 관계다. 친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친분에 따라 겉으로만 친한 친구인 거친, 진짜 친구인 찐친, 매우 친한 친구인 짱친, 평생 친구인 평친, 밥 같이 먹는 친구인 밥친, 술 같이 마시는 친구인 술친 등이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지만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것도 없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인간관계,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 관계가 이 다매체 시대에 어떻게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가가 큰 질문으로 다가오고 있다. 2024년 트렌드 1. 분초사회. 당신은 TV를 보면서 잡지를 뒤적이고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한 적이 있는가? 16부작 인기 드라마를 차분히 정주행하지 않고 유튜브의 요약 영상을 찾아본 후 그 드라마를 본 것처럼 동료들의 대화에 낀 적은 없는가? 지하철을 탈 때도 환승통로나 출구와 가까운 차량 위치에 미리 가 있지는 않는가? 여러 가지 일을 저글링하듯 돌려막는 생활이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다. 이러한 변화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쓰게 됐다는 것이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이 늘 바쁘다고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 시간의 가성비를 극도로 중요시하며 사용시간의 밀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것은 단지 바빠서가 아니다. 소유경제에서 경험경제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이행하면서 시간이 돈만큼이나 중요한 자원이 됐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비싼 소유물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여행지, 맛집, 핫플레이스의 인증샷으로 자랑을 하는 시대다.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단연 가장 소중한 자원이고 그것을 아껴 쓰고 그 가성비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됐다. 하지만 이렇게 분주하게 살면서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해진 사색을 위한 여백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시간이 돈이다. Time is money 라는 격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제 시간이 돈만큼, 아니
돈보다 귀해졌다. 2. 돌봄 경제. 돌봄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인간은 생존하고 사회는 유지될 수 있다. 돌봄이란 타인이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최근 돌봄의 개념이 극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장애가 없더라도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돌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에 돌봄이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4는 돌봄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기술적 움직임을 돌봄 경제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그중 관계 돌봄은 약자를 일방적으로 돕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돌봐주는 것을 말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최근 경향은 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돌봄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일이었는데 최근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돌봄 영역에서도 언택트,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다. 돌봄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때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커리어를 돌보는 것이고 고령자를 기술을 통해 보살피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이다. 직원을 배려하면 조직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된다. 날로 개인화되는 분초 사회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됐다. 사람을 일으켜 세워 경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로서 돌봄 경제는 이제 엄청난 정책적, 산업적 파급 효과를 가지는 현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슈가 될 것이다. AI와의 공존, 나아가 경쟁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결과물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변경을 향해 스스로를 넘어설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메타 인지 능력을 갖춘 인간만이 AI가 작업한 용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활용점정의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